그래서 연세우유 대리점을 했는데, 어, 그때 그 앞전에 서울우유가 이제 그 아메이어에 제휴를 했다가 끊고 연세우유하고 제휴가 됐거든요. 그때 전략적으로 하기 위해서. 그랬던 와중에 실제로 어 그러니까 제가 가정에 배달하는 우유를 냈었으니까 각각의 집에서 우유를 받아 먹는데 그 아메이로 드시는 분하고 일반적으로 드시는 분하고 전부 섞여 있었거든요. 그래서 아메이로 드시면은 잘 아시겠지만 피부를 드리잖아요. 포인트를 드리잖아요. 그래서 포인트를 누적해가지고 본사에다가 보고를 하게 돼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보고를 했는데 이게 그 내가 올린 개수하고 주문 개수하고 안 맞는 거죠. 안 맞을 수밖에 없었던 게 실제로 이제 우유를 시키면 이틀 전에 주문이 올라가는데 내려와 보면은 그분이 휴가 처리돼서 휴가를 떠난다든지 그러면 그 부분 자체가 개수가 달라져 버리는 어떤 그런 현상들이 벌어지다 보니까 개수가 계속 안 맞는 거예요. 그리고 포인트 주는 부분에서 굉장히 난감해 하던 차에 고민하다가 지금 엔드 파트너한테 어, 당신이 그러지 말고 회원가입을 해가지고 연세 우유를 먹는 것처럼 암의 연세 우유를 먹는 것처럼 해가지고 숫자를 맞추자 부족한 부분을 그렇게 해가지고 그러면 찾아봤어요. 누가 암이야 너? 찾으니까 바로 집 앞에 동네 미용실이 하나 있었어요. 근데 그 미용실에 옆에 이제 그 주택에 자기 아는 언니 친구인가 언니인가 만나러 왔다가 미용실에 들락거리는 암에 하시는 아주머니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분 오라 그래라 회원가입하게 그래가지고 오게 됐거든요. 그래서 첫 와가지고 회원가입을 하고 저는 목적 달성을 했잖아요. 그죠? 그리고 나서 저는 아무 생각이 없었어요. 저는 제 일을 또 열심히 했죠. 집에 남아있는 사람은 그때 백명수 리더 같은 경우 혼자 집을 애들 보고 있었기 때문에 근데 이분이 매주 수요일마다 우리 집에 이제 그다음부터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기간이 전 몰랐는데 그분이 올 때마다 아마그램을 두고 갔었거든요. 그게 나중에 책장에 꼽혀 있었는데 그게 1년치더라고요. 저도 이제 심심할 때는 가끔씩 하나씩 듣게 봤어요. 듣게 보면서, 희한하다. 다단계가 참, 이름도 영어로 돼 있고. 그리고 뒤에 보니까 제가 좀 쇼킹했던 게, 매달 매달, 뒤에 보면은 성취했는 핀들 이름이 쫙 다 있었거든요. 있었는데, 매달 매달 그 핀들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1년 동안. 야, 이게 짜고 치는 고스톱 치고는 이건 조금 좀 심하지 않나. 이거는 좀 불가능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좀 약간 의구심이 들어있던 찰나에 그 상위 스폰서가 실제로 이제 저희 집에 한번 오게 되는 계기가 생겼어요. 옆집에 왔다가 치약 전달하러 왔다가 우리 집에 왔었는데, 그게 어떻게 보면 기회였거든요. 왜 그랬냐면 저는 그분 만나기 싫었거든요. 왜? 분명히 암에 하락할 거니까. 그래가지고 계속 미적거리다가 할 수 없어가지고 들어오라 그래가지고 커피 한 잔 드리게 됐어요. 근데 그분이 첫 이야기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사장님 혹시 자영업과 사업의 차이를 아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듣던 자영업은 소규모로 하는 것이고 사업은 크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니래요. 뭐라 그러냐면 어 내가 사장이 그 자리에 있어가지고 돌아가는데 없으면은 안 돌아가면은 그건 자영업이고 아무리 커도 자영업이고 내가 있든 없든 관계없이 그게 일이 계속 돌아가잖아요. 그러면 그건 사업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말도 좀 나를 딱 보니까 저는 제가 혼자 다 했었거든요. 내가 없으면 안 돌아가겠는 거예요. 그래서 난 자영업이구나. 난 사업한다고 생각했었거든요. 그랬었는데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버티기다가 백민수리다가 좀 가보자 하도 부탁을 하니까 한번 가서 한번 알아봐라. 호기심이 생겼어요. 암의 사업 설명을 했었는데 그게 남지도 않아요. 내용이 좋아서 비전이 좋아서 그런 것도 아니고요. 그냥 와이프가 좀 이렇게 한번 알아봐라 하고 가니까 한번 알아봐라. 그래가지고 아마그레인 봤던 그런 내용도 있고 그래가지고 그냥 궁금증 반 그냥 이제 하도 뭐라 그러니까 이제 시간이 돼가지고 그때는 오전 오후가 미팅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배달 끝내놔 놓고 오전에 미팅을 들어봤어요. 들어봤었는데 딱 들어보니까 내가 알던 아미하고 좀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좀 이렇게 고개를 갸우뚱갸우뚱 하고 있었다가 FT를 딱 하고 오후에도 이런 시간이 있으니까 꼭 한번 다시 한번 와서 보시라고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거기서 제가 봤던 거는 이런 거였어요. 시대가 변하는 것들에 대해서 연도별로 쭉 얘기하면서 미국과 일본과 한국이 변화되는 어떤 유통의 흐름을 얘기했었어요. 저는 유통을 하고 있었잖아요. 50년대 미국이 슈퍼마켓이 나왔고 60년대가 일본, 한국이 70년대 이렇게 10년 차이로 나라별로 넘어간다. 결국에는 나중에는 창고형 할인마트하고 네트워크 마케팅 글로벌화 이렇게 넘어간다는 거를 도표를 보이시더라고요. 아, 그러면서 저런 거 알면은 좀 도움이 되겠다. 좀 쇼킹하지만 그래도 또 내일은 아니니까 좀 그럴 수 있겠네. 그런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그리고 나서 끝나고 난 다음에 그분이 저한테 책 두 권을 빌려줬어요. 나비라는 책하고 유 트레이드 빅뱅이라는 책이었어요. 그 일단 뭐 책은 그렇게 뭐안 보는 편은 아니었고 그냥 간간히 보는 스타일이었는데 이 책을 가지고 가서 읽기 시작했는데 그 자리에서 다 읽어버렸어요. 너무 쇼킹해가지고 이 나비라는 책은 나의 정체성에 대한 관련되어 있는 책이더라고요. 그래서 나 자신을 되돌아볼 수 있는 책이었고 빅뱅은 그때 한참 유비쿼터스하고 FTA가 체결된다, 뭐 안 된다 이런 얘기들이 많았거든요. 그러면서 미래의 어떤 그 트렌드에 대한 관련된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빅뱅이 아까 우주 제가 첫 사진에 우주 사진을 넣는 게 우주 대폭발이 빅뱅이거든요. 그 결국에는 그것이 우주 폭발처럼 굉장히 커질 것이다. 그런 어떤 트렌드를 얘기했던 책이었었거든요. 근데 열심히 진행을 하려고 했었는데 하다가 스폰서 이제 알려주신 그분이 어 갑자기 질병을 인해 갖고 돌아가시게 됐어요. 그 저는 이제 뭐 뭔가 해보겠다고 했었는데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멘붕이 오는 거죠. 와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비전은 봤죠. 근데 이제 인도해 주시는 스폰서님 안 계시지. 아 이거 어떻게 하지? 고민하다가 그냥 계속 방황을 했죠.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미팅은 빠지지 않았어요. 그래도 미팅은 있으니까 이제 가고 하고 미팅 건날처럼 맨날 왔다 갔다 했었어요. 뭐 피는 항상 369 돌아섰고 그 중국에 보면 위기라는 게 있잖아요. 이게 첫 글자가 위험이고 위기의 위자가 위험이고 기자가 기회라는 의미다. 위기 속에서는 위험을 경계하되 기회가 있음을 명심하라. 이게 참 맞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던 와중에 굉장히 많이 돌았어요. 굉장히 많이 돌다가 결국에 지금 이제 아메의 두 번째 만남이 시작됐거든요. 뭘 통해서? 미팅이 아니라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인스타그램 한번 열심히 한번 해보세요. 또 저와 같은 파트너가 나올 수도 있으니까. 어떻게 만났냐면 그다음부터는 제가 찾기 시작했죠. 스폰서님을. 제대로 하는 스폰서님. 뭐죠? 시스템대로 하고 그다음에 팀이 있는 그 시스템 없이 많이 헤맸거든요. 그래서 찾던 중에 인스타그램에서 한 번을 탁 발견했어요. 제가 발견한 게 아니고 최수진 리더하고 백명순 리더가 막 보더니 이분 NG 괜찮다 그러면서 한번 연락해봐라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만난 게 지금의 조경민 스폰서님하고 이경영 스폰서님. 그래서 카페에서 가서 만나고 이야기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연결이 됐었거든요. 이게 보면은 참 어떻게 보면 지금 지나갔지만 참 선물 같은 만남이죠. 그래 이제 기회는 참 그런 것 같아요. 그냥 이렇게 스치 지나가는 어떤 그런 것이 나한테 기회가 될 수 있다. 근데 솔직히 오랜 기간 동안에 스폰서 없이 사업을 했는데 포기할 수 없는 진짜 이유가 있었거든요. 그거는 저는 어, 미래를 미리 봤었어요. 미리 본 것이 아니라 미래에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 인생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있었는데 지금 가지고 있는 수준은 도저히 안 되겠다라는 현실 점검은 됐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경제적으로 좀 자유롭고 싶은데 내가 몸이 아파도 돈이 나올 수 있는 뭔가가 있으면 정말 좋겠다라는 생각을 계속 했는데 그게 암이었다는 걸 알아버렸잖아요. 근데 스폰서 없다고 그래가지고 그걸 포기할 수 없잖아요. 왜? 저한테는 또 다른 그거 어떤 선택의 여지가 없었거든요. 아메이 말고 뭐 돈 없이 할 수 있는 일이 없잖아요, 솔직히. 뭘 하더라도 굉장히 큰 리스크를 안고 가야 되기 때문에. 그러던 중에
그랬기 때문에 제가 포기할 수 없었고요. 그래서 보면 거기서 이제, 어, 어떤 이야기가 나왔냐면 이 화면도 나왔었어요. 현금 흐름 사분면, 로버트 기요사키 얘기도 했었거든요. E 사분, 왼쪽 사분면은 E 사분면, S 사분면, B, I. 사람이 돈을 버는 구간이 네 구간이 있는데, 실제로, 인플로이 E, 왼쪽에 E 봉급 생활자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65세 이후의 라이프 스타일을 계산을 했더니, 통계를 냈더니, 그 친인척에 의존하는 비율이 절반이 가까이 되더라. 그러니까 봉급 생활로는 한계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셀프 인플로이 자영업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도 자영업을 했었지만은 5년 내에 도산 확률이 85%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오, 현상 유지가 고작 10%고 성공률은 5%밖에 되지 않는데요. 지금은 어떨까요? 거의 95대 5 정도가 되지 않을까요? 5%? 그 정도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 일단 그 정도로 힘들다 그러죠. 그리고 우측에 보면 비사분면 비즈니스 오너 구간이 있잖아요. 그게 이제 삼성이나 현대나 LG 대기업 종업원들을 거느리고 있는 사업가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사업가가 되는 세 가지 방법이 있다고 얘기를 해요. 첫 번째가 시스템을 구축해라. 삼성처럼. 그리고 두 번째는 시스템을 구입을 해라. 프랜차이즈, 맥도날드라든지 서브웨이라든지 이런 프랜차이즈를 구입해가지고 하면은 사업가가 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스템을 활용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게 네트워크 마케팅이라고 얘기해요. 근데 1번, 2번은 평범한 사람들이 접근할 수 있는 영역이 안 되잖아요. 어마어마한 자본이 들어가기 때문에. 근데 3번 같은 경우는 평범한 사람도 계층이 이동할 수 있는 사다리가 바로 네트워크 마케팅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 게 로버트 키요사키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한번 알아봐라.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밑에 투자가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이제, 그런 거죠. 돈이 돈을 버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지만 돈이 있어야 되죠. 그 왼쪽 사분면과 오른쪽 사분면의 극명하게 차이 나는 점은 실제로 그렇습니다. 왼쪽 사분면 같은 경우에 파이가 한 판이 있으면 5%, 그러니까 95대 5, 그러니까 95명이 5% 정도 되는 어떤 그런 돈을 가지고 경쟁을 하게 되죠. 그럼 막대한 경쟁률이 굉장히 심하겠죠. 근데 우측 같은 경우에는 어, 5%의 사람들이 95%를 나눠먹는 구조를 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풍요로운 거죠. 그래서 나도 저쪽으로 가고 싶다. 그런 생각을 했었고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왼쪽 사보면은 노동 수입이다. 시간과 돈을 맞바꾸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고 우측 같은 경우에는 자동 수입이기 때문에 인세 타입의 연금 형태의 수입을 가질 수 있다. 레버리지는 시스템이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기 보시면은 행복한 노후 생활을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설문조사를 했는데 50% 이상이 경제적인 여유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도 같은 생각이었더라고요, 보니까. 그리고 개개인의 노후는 주로 누가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뭐 부모님, 또 내 자녀가 알아서 해주겠지. 그건 옛날 생각이잖아요. 다 본인 스스로 86%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내 인생은 내가 책임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세상이 많이 바뀌었구나. 그리고 그러면 이제 어떤 그런 수입이 노후를 책임지기 위해서는 어떤 연금 형태의 타입의 수입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소득을 가지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아메에서 봤더니 굉장히 심플하더라고요. 마트 바꿔 쓰세요. 저는 뭐 물건을 들고 자영업을 했었기 때문에 팔 수도 있었어요. 뭐 까짓건 뭐 그냥 이렇게 끌고 다니면서 뭐 팔면 되지. 그거 뭐 어렵나. 이걸 파나 저걸 파나 파는 건 똑같은데. 그렇지만 이제 미팅장에서 들어보니까 파는 일이 아니라 마트 바꿔 쓰는 일이더라고요. 그래, 우리는 매가지 생활을 하죠. 매일매일 생활을 하는데 생활비를 씁니다. 그 생활에 필요한 것이 생필품이죠. 이거를 아침에 일어나서 양치도 하고 샴푸도 쓰고 이런 생필품들을 굉장히 많이 씁니다. 지금 같은 경우도 우리 집에서는 거의 뭐 집히면 거의 아메이 제품이죠. 그래 너희 집에는 아메이크만 쓰냐 이러는데 그 너희 집에는 뭐 럭키크만 쓰냐? 그건 아니잖아요. 내가 좋으니까 쓰는 거죠. 그리고 그게 시간이 지나면서 가짓수가 늘어난 거고, 저녁에도 똑같이 이런 활동을 하죠. 그러면서 생필품 씁니다. 근데, 이것은 한 번 쓰고 많은 일이 아니라 화장지 같은 경우에도 계속 반복 구매가 일어나죠. 그래서, 어, 우리가 어디서 소비를 했던가 봤더니 이마트나 쿠팡 저희도 많이 쓰거든요. 근데
그 아메이에서 파는 생필품 같은 경우엔 100% 아메이에서 구매를 했습니다. 라면이라든가 뭐 아니면은 뭐 그냥 간단한 거라도 매일 쓰는 생필품 이외에도 원포원 같은 경우도 아메이 거를 많이 쓰거든요. 포인트가 거기 있으니까 홈플레이스에 쓰기도 하고 했지만 실제로 소비는 지출로 끝나버리는데 아메이는 똑같이 소비를 했는데 그게 돌아서 나에게 소득으로 돌아옵니다. 그게 아메이의 마케팅이었거든요. 그래서 뭐 저거 같으면은 뭐 안 쓸 이유가 없겠다. 그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 봤더니 보통 저도 그랬지만은 야 너희 뭐 제품 가져오면은 뭐 이거 마진 예를 들어서 100원이면은 뭐 한 50원 정도가 네 원래 가격이고 50원 정도 더 붙여가지고 나한테 파는 거 아니냐.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가끔씩 보면. 근데 그게 아니라 실제로 저도 중간에서 대리점을 했었지만은 중간 유통 마진이 저는 한 40% 정도 됐었거든요. 그 원천은 유통국이 35% 있다는 거죠. 예를 들면은 제가 들고 있는 이 볼펜을 예를 들어서 공장에서 물건을 만들 거 아닙니까? 누군가는 만들어야 되니까 원가를 200원 들여가지고 총판은 400원, 봄에 거치면서 500원, 소매 거치면서 700원, 소비자한테 1,000원이 왔었어요. 근데 솔직히 소비자들은 아무 뭐 불편함이 없었거든요. 뭐 딴지 거는 사람도 없어요. 왜? 난 1,000원이 당연히 사는 거니까. 근데 중요한 거는 이 품질이 원가 공장에서 나왔을 때 소비자까지 가는 과정에서 품질이 변화가 전혀 없다라는 겁니다. 단지 들었다 놨다 했는 걸로 인해 가지고 1,000원에 샀다는 거죠. 그리고 중간에 유통마진 30%는 그대로 존재하죠. 돈이 80%가 흘러가는 거예요. 그 중간에.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옛날에 제조업을 대기업이 했었는데 대기업들이 유통에 참여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이마트라든가 홈플러스 다 대기업이잖아요. 롯데도 그렇고 이런 업체들이 와가지고 자기들이 독점을 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경제는 더 어려워졌죠. 그죠, 실제로. 그러면서 당신네들한테 0.5% 포인트 줄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돈도 안 되게. 몰랐지만은. 그래. 근데 아메 유통을 봤더니, 똑같이 물건을 생산을 하는데, R&D 비용을 들여서 고품질의 원료를 사용을 해가지고 품질을 좋게 해가지고 만듭니다. 왜? 그 만들어가지고 중간에 유통 광고하지 않고 당신들 소비자들한테 바로 줄게. 우리는 유통마진, 그럼 유통마진 자체가 실제로 발생되지 않잖아요. 근데 중간에 유통마진이 원래 남아있는 부분이 있죠. 이걸 기금으로 만들어 놨다가 당신네들 회원 소비자들, 그냥 소비자 아니고 회원들, 그러니까 회원 소비자들한테 현금으로 돌려줄게. 우리는 뭐 포인트 안 준다. 그냥 포인트가 아니라 현금으로 바로 줄게. 모아서 노력했는 순서대로 이 중간에 광고와 유통을 할 수 있는 권한을 주게 된 거죠. 이게 기회인 거예요. 어, 그리고 3에서 35% 어마어마하죠. 0.1%하고 비교가 안 될 만큼 어마어마한 겁니다. 처음에 사실 이게 마음에 와닿지 않아요. 만약에 두 개의 내가 제품을 구매할 수 있는 이제 루트가 있다 그러면 어디를 가시겠냐는 거죠. 당신한테 이득이 되는 마트가 어디예요? 라고 물으면 아메이마트지.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쵸? 왜 그러냐면 이렇게 그 아메이의 제품을 보면은 각각의 포인트가 다 있어요. 여 밑에 보시면은 PV라 그래가지고 47,830점 더블엑스 같은 경우에 그리고 BV가 72,700점이죠. 밑에 가격은 이건 옛날 카탈로그라서 8만 원인데 지금 가격이 좀 바뀌었지만 8만이라고 했을 때 PV 여기에서 10% 부가세를 뺀 나머지를 100%다 돌려받거든요. BV. 그렇게 곱해가지고 현금으로 돌려받을 때는 BV로 곱해서 현금으로 나한테 돌려줍니다. 1일부터 말일까지. 다른 제품들도 다 그렇고요. 솔직히 그렇잖아요. 근데, 그래도 그래도 난 마트 갈래. 뭐 소비자 혜택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소비자 혜택이 있어요. 어떤 혜택이 있냐면, 코스트코 같은 경우에 회원 가입을 해야 하는데 가입비가 있습니다. 돈을 내야 되죠. 근데 아메이는 무료죠. 그리고 정기 구독 서비스를 해고 택배를 해드린다. 6만 원 이상형 무료로 택배를 해드리고 SOP는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이제 그 SOP의 혜택도 있고
그리고 이제까지 이런 혜택은 없었다. 소비자 만족 보증제도 저 이건 정말 많이 얘기하거든요. 야, 만약에 네가 립스틱을 샀는데 너무 색깔이 마음에 들고 품질도 너무 좋아. 근데 집에 들고 왔는데 남편이 뭐라 그런단 말이야. 그럼 신경질 나서 막 휙 던졌는데 립스틱이 깨져버렸네. 그 회사 잘못이 아니잖아요. 그래도 그거 들고 가가지고 납품하면은 내가 샀던 가게 그대로 돌려. 대박 아니냐, 이거. 어? 근데 비타민 먹다가 예를 들어서 좀 보니까 경제가 좀 쪼달리네. 그렇다 할지라도 89일 안에 들어가도 샀던 가게 도 100%다 돌려. 이건 엄청난 겁니다. 저는 대리점을 했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 재고 엄청나게 많았었거든요. 다 갖다 버렸습니다, 그거. 납품 안 됩니다. 완전 돈 다 버린 거예요. 근데 이런 혜택을 준다고요. 그걸 지금까지 고수하고 있잖아요. 60년 넘게. 그리고 1, 2, 3번까지는 소비자들이 한테 혜택을 드리는 거고 4번부터는 뭐냐면 내가 써보고 너무 마음에 들어가지고 알렸어요. 알렸는데 실제로 그게 볼륨이 커져가지고 내 혼자만이 아니라 알린 사람이 알린 사람, 알린 사람이 알린 사람까지 포인트를 모아주는 그룹의 개념으로 모아주겠다. 커지면 그게 사업의 기회도 된다. 이런 혜택이거든요. 그리고 어느 일정 핀이 되거나 자격이 됐을 때 가족이랑 부부 동반 여행을 보내주겠다, 공짜로. 이렇게. 그리고 마지막으로 상속이죠. 이게 보면은 자산이기 때문에 상속이라는 용어를 쓰지 판매면은 상속이라는 용어를 안 쓰죠. 그죠? 3대까지 내 손주까지 내가 만들어낸 네트워크가 상속이 된다는 거죠. 엄청난 거죠. 이런 혜택이 있는 거죠. 그래. 그러면 그 수입이 어떻게 나눠져? 뭐 많이 파는 사람이 많이 가져가나? 아니면은 뭐 또 다른 뭐 꼼수가 있어?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잖아요. 수입 배분을 한번 거리가 알아볼까요? 짧은 거리가 아니라 사람 서 어, 이게 공평한 배분이 아니고 공정한 배분이라고. 공평한 건 뭘까요? 공산당이죠. 노력 여하에 따라 관계없이 n분의 1로 똑같이 나눠가지고. 이게 불공평하지 않습니까? 누가 저러고 하겠습니까? 근데 아메는 공정한 겁니다. 어떤 공정한가 보면 우리가 보통 4인 기준으로 월 평균 생필품이 여긴 30, 40만 원이라고 나와 있는데 보통 한 50만 원 넘지 않나요? 더 넘는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때. 비타민 하나 먹고 뭐, 내만 먹나요? 가족들 다 먹잖아요. 그럼 그것만 해도 한 10만 원, 15만 원 되잖아요. 솔직히. 그리고 뭐 다른 생필품 바값 쓰고 이러면 실제로 그보다 훨씬 더 많이 나갑니다. 근데 이런 생활비는 고정 비용이에요. 고정 지출. 써도 되고 안 써도 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 써야 되는 비용입니다. 전기세처럼. 그래서 왼쪽에 보시면은 캐시백의 기본 원리. 어, 고스톱 치면은 3점 나면 얼마 이런 거 있죠? 그런 것처럼 딱 요일표가 딱 정해져 있어요. 이건 안 바뀝니다. 1차 보너스, 2차 보너스, 3차 보너스. 그래가지고 총 합쳐서 35%를 돌려주고 내가 돌려받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거 요일표를 알고 그러면 1부터 말일까지 포인트를 모아서 이제 계산을 해서 그 다음 달 14일 날 보너스를 주는데 제가 한번 바꿔 써봤죠. 써보니까 처음에는 그냥 한두 가지 쓰다가 제품이 괜찮으니까 이것저것 바꿔 쓰면서 한 20만 포인트를 모아줬어요.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그 다음 달에 돈이 들어오는 거죠. 6천, 제가 6,800 얼마인가 들어왔었거든요, 처음에. 그래 괜찮네. 뭐 돈 썼는데 그래도 뭐 아낀 거 아닌가. 그걸로 또 다른 생필품 살 수 있으니까 괜찮다. 그래가지고 제가 유한테 알렸어요. 여긴 지민이 엄마라고 돼 있지만 유한테 야 너도 한번 이거 마트 한번 바꿔봐라. 괜찮다. 써보고 마음에 들지 않으면 반품해. 돈 다 돌려줘. 얘기했더니 진짜? 저는 다 해봤거든요. 진짜? 나 해봤어. 해봐. 그랬더니 이 친구도 똑같이 이 엄마도 자기 집에 생필품을 바꿔 쓰기 시작하면서 20만 포인트를 모으기 시작했죠. 그래서 캐시백도 받고 너무 괜찮아가지고 이 엄마가 자기가 알고 있는 동생과 친구한테 이 정보를 전달해. 물건을 파는 게 아니고 정보를 전달했어요. 어떤 정보? 소비가 사업이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수입이 될 수 있다는 정보. 이걸 전달을 했죠. 전달을 했더니 이 동생도 똑같이 20만 포인트를 모으고 친구도 똑같이 20만 포인트를 모았다고 가정을 하는 겁니다. 어떤 분은 이런 얘기, 20만 포인트 꼭 써야 되잖아. 아니요. 내가 5만 원 쓰고 5만 원씩 쓰는 사람 3명을 모아도 20만 포인트가 정립됩니다. 포인트를 돌려받을 수, 현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거든요. 모아서 써도. 그래서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암에 의해서 이 네 가정에 똑같이 생필품을 바꿨었는데 이 네 가정 중에서 누가 가장 보너스를 가장 많이 받을까요?가 문제였던 거예요. 저는 당연히 나지. 그렇잖아요. 왜? 뭐 저는 머리는 뭐 그렇게 좋지는 않지만 산수는 그래도 뭐 대충 답이 나오잖아요. 80만 포인트 제일 많네. 제일 먼저 시작했고 흔히 얘기하기를 야 그거 많이 달아야 되잖아 이런 얘기 안 하던가요? 제일 많이 달려 있잖아요. 그래서 나라 그랬죠. 그랬더니 한번 계산 한번 해볼게요. 암에는 철저하게 제일 앞에서부터 빼주는 것이 아니라 제일 마지막에 시작한 사람, 제일 마지막에 시작한 사람부터 수익을 배분을 합니다. 그러면 동생의 보너스를 먼저 계산해 주거든요. 동생은 20만 포인트를 모았으니까 3%인데 왼쪽 요율 보면 20만, 3, 2, 6 얼마죠? 6천 원이죠. 그리고 친구 것도 빼셔야 되죠. 지미 엄마 친구 똑같이 3%니까 6천 원. 그러면 지미 엄마 보너스는 얼마 정도 될까요? 그룹 개념으로 모아준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지민이 엄마 20만 원, 20 합쳐서 60만 그 PV가 모여졌고 60만 PV는 3만 6천 원이죠. 6%니까. 그래서 3만 6천 원을 다 가져가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왜? 미리 다 가져갔잖아요. 동생 거, 친구 거. 빼줘야죠. 얼마? 12,000원. 12,000원 빼주면 지민이 엄마의 보너스는 24,000원이 되죠. 괜찮죠? 근데 그럼 나는 얼마야? 나는 더 많으니까 더 많겠지? 기다려 볼게요. 나도 20, 20, 20이 합쳐주니까, 나 이하로 이제 매출을 합쳐주니까 80만 포인트를 모았습니다. 곱하기 80만은 60만 이상 120 미만이기 때문에 6%를 똑같이 적용을 받아요. 그래서 계산을 했더니 68에서 48, 4만 8천 원을 돌려받지만 내가 다 가져가면 안 되죠. 왜? 미리 가져갔잖아요. 얼마? 3만 6천 원. 빼줘야죠. 빼주면 나의 보너스는 12,000원이죠.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게 좀 안 맞는 것 같아. 왜? 좀 왠지 좀 그런 것 같고. 근데 왜 그게 고정관념이거든요. 뭐냐면 먼저 시작한 사람이 돈을 가장 많이 받을 거야라는 고정관념이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안 하는 거거든요. 이 오해만 풀리면 아무 문제 없어요, 솔직히. 그래서 아메이 보너스 배분 방식은 선착순도 아니고요. 먼저 시작했다고 돈을 많이 받아가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매출이 많다고 돈을 많이 받아가는 것도 아니에요. 뭐냐면 노력이에요. 어떤 노력인가 봤더니 내가 제품을 쓰고 유아 한 명한테 이 정보를 알렸죠. 그래서 6천 원 받아가고 6천 원은 나의 광고비죠. 그리고 유 같은 경우에는 나의 노력이 두 배를 했기 때문에 나의 보너스, 내 보너스보다 더 두 배가 많은 것이죠. 내가 없어도 솔직히 유가 처음 시작해도 이 보너스율은 바뀌지가 않습니다. 24,100원이 되지 않습니다. 24,000원 습니다 그거 나중에 한번 계산해 보세요. 그래서 제가 두 명이 아니고 전 욕심이 좀 많은 편이라서 한 세 명한테 이 정보를 알렸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래서 그분들이 3%가 아니라 6%가 될 수 있도록 제가 정보도 주고, 물도 떠주고, 이런 여러 가지, 뭐, 제공을 했겠죠. 하다 보니까 이분들이 각각 6%가 됐다. 세 명이 각각 6%가 자기 집에 있는 생필품 바꿔서 가지고 알리기도 알리고 해가지고 됐을 때 내가 15%가 되면 아메에서는 400만 포인트 해가지고 브론즈 빌드라는 핀으로 인정해 주고요. 어, 수입은 한 7, 80만 원 정도 예, 보너스 정도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됩니다. 괜찮죠? 이 정도 같으면은 좀 뭐 쓸만합니다. 쓸만하고 시간이 좀 지나서 내가 15%가 했듯이 내가 알린 사람들, 이 사람들한테도 15%를 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잖아요. 하는 방법을. 그래서 그 세 분한테 똑같이 15%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렸다고 했을 때, 어, 저는 21%가 되고, 그리고 아메에서 21%는 1000만 포인트라고 그래가지고 SP라는 핀 레벨을, 보너스는 150에서 한 250만 원 정도 되는데 지금 더 됩니다. 지금은 이제 더 좋은 게 브론즈 빌더가 되면서 SP가 되면 수입이 더 늘어나 버려요. 한 207, 80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저희 받아보니까. 그리고, 브론즈 빌드 6번을 내버리면, 그래갖고 1000만 정도 가버리면 거의 300만 원이 넘어가요. 굉장히 돈 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한번 만들어서 가보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한 3개월 정도 지나서, 시간이 지나서 1000만 포인트를 한 번 하는 것, 한 번 하는 SP인데,
세 번 하면은 GP, 그리고 1년에 6번 한 사람 플래티넘이라고 얘기합니다. 저희가 작년 10월 달에 해가지고 11월 달에 SP가 됐고, 올 7월 달에 PT가 됐었거든요. 그래서 올해부터 그런 얘기 하더라고. 연말 보너스가 나온다고. 그래서, 그런 혜택을 또 보게 돼서 너무 기분 좋고요. 이걸 1년 12달을 하는 사람을 파운더스 플래티넘이라고 얘기합니다. PT는 뭐냐면 백금이라는 뜻이죠.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네트워크를 만드는데 더 단단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단단한 네트워크를 만들어라는 뜻이죠. 많이 팔지 말고 그리고 호텔이나 여행에 어 이제 그 할 수 있는 여행을 할 수 있는 자격이 되고 천만 포인트 PT 같은 경우에 보통 연소득으로 보면은 연봉으로 따지면 3,500에서 한 5천만 원 정도? 그리고 플러스 알파. 네트워크 상황에 따라 좀 다르겠지만 이렇게 되고요. 이게 한 번 되고 계속 연속적으로 가능할까? 연금처럼 나올 수 있을까? 가능한 이유가 있죠. 그 이유는 첫 번째, 우리가 취급하는 제품들이 생필품입니다. 쓰면은 따로 없어지는 것들이죠. 치약 한번 쓰고 평생 쓰지 않잖아요. 계속 바꿔 써야 되죠. 떨어지면 쓰고, 떨어지면 쓰고, 그렇잖아요. 반복 구매가 계속 일어나기 때문에 그분들이 제품에 만족을 하면 계속해서 바꿔 쓰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어, 요즘같이 힘든 시기에 추가 소득을 원하는 사람들이 많죠. 그런 소득이야? 뭐 직장 다니면서 해도 가능하고 짬짬이 해도 괜찮아. 추가적으로 네가 원하는 만큼 벌 수 있어. 이 정보를 주면은 그분들도 하지 않을까요? 결국 어차피 마트 바꾸는 일인데 어려운 것도 아니고. 그리고 신제품이 나오죠. 다음 달에 더마 아키텍트 나오죠. 더마 아키텍트. 어, 이제 굉장히 울세라고 서마지의 조합. 저는 이제 그렇다고 봅니다. 그거를 집에서 이제 아주 저렴한 가격으로 내실 수 있다. 그리고 솔직히 내 혼자 하는 것이라면 힘들겠지만 시스템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하고 있는 것도 시스템의 한 부분이고 집에서 하는 홈 미팅, 그 다음에 큰 이제 미팅, 그리고 이제 스폰서도 어떻게 보면 시스템의 일부죠. 레버리지죠. 결국에는 도움을 받아야 되는 부분들도 있고. 그리고 내가 어느 정도 6번을 해가지고 PT가 됐듯이 내가 누군가를 도와서 PT가 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줄 수 있겠잖아요. 그래서 두 명의 플래티넘 될 수 있도록 열심히 도왔는 이 사람을 사파이어라는 핀을 인정해 줍니다. 연봉으로는 5천에서 한 6천 정도 되고, 그리고 어, 내가 알린 사람이 더 많은 노력을 해가지고 이 사람이 세명의 플래티넘을 만들 수 있도록 도와줬어요. 250만 원에서 300만 원 정도 벌 수 있도록 도와주면 그분도 좋지만 저도 좋겠죠. 그래서 이렇게 도와준 사람을 에메랄드라고 얘기합니다. 가능가 이별한다 그러는데 저도 꼭 내년에 에메랄드를 도전하고 있는데 꼭 한번 거기 해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더 나중에 시작했지만 이분이 더 간절함으로 아메 사업을 해내가지고 6명의 플래티넘 될 수 있도록 도와준 사람을 다이아몬드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연봉으로는 1억 5천에서 한 2억 정도 되는데 네트워크 상황에 따라서 더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것도 한번 꿈꿔보시고 결국에는 사파이어, 에메랄드, 다이아몬드 핀에 얘기하는 게 뭐냐면 성공의 척도는 얼마만큼 많은 사람들한테 물건을 팔았느냐가 아니라 얼마만큼 많은 사람들을 도와서 플래티늄이 될 수 있도록 그 사람들한테 도와줬느냐의 척도인 거죠. 그게 가치가 아닐까요? 윈윈이죠. 내가 윈윈이 아니라 상대방부터 윈윈이죠. 이 가치가 있는 거예요. 정말 가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솔직히 시간과 노력에 의해서 회원이 연결되고 제품이 유통되는 비즈니스 형태를 플랫폼 비즈니스라고 얘기를 하는데 대표적인 플랫폼이 카카오톡이죠. 저는 카카오뱅크를 너무 좋아하는데 저는 카카오뱅크밖에 안 씁니다. 처음 나올 때부터 썼는데 너무 좋아요. 그리고 친구들한테도 막, 야, 카카오뱅크 써라. 편의점 가도 수수료 안 들어가. 광고비 안 받습니다. 근데 그래도 좋으니까 얘기하거든요. 그래,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정보가 유통이 되고 그 사람도 이걸 이용을 하지만, 실제로 이걸 서비스형 플랫폼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회원들이 만들어내는 그 회원은 내게 아니죠. 회사 소유가 되고. 똑같이 행위를 하더라도 아메이 같은 경우에는 생필품 플랫폼인데, 건강식품, 스킨케어, 건강바디, 공기청정기, 정수기, 이런 걸 가지고 내가 써본 느낌을, 정보를 전달을 하는 일인데, 이게 회원 자산이 내 개인 소유되죠. 개인 소유이기 때문에 내 3대까지 상속이 가능하다는 것. 그래서 많이 하면 할수록 상속이 커지겠죠.
보면은 아메이는 보면은 다이아몬드 부티샤에서 그 다음 핀들이 굉장히 많아요. 여기 보면은 뭐 아홉 조의 플래티늄 만든 사람, 그 다음에 12조, 15조, 18조, 20조 크라운 엠버스까지. 결국에는 플래티늄 얼마만큼 많은 사람들을 도와줬느냐 이 게임인 거예요. 그래서 이거 같으면은 좀 내가 좀 가치가 있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고 그 이제 이런 여기까지 딱 얘기하면 어, 딱 제가 제 느낌엔 그렇습니다. 근데 뭐 해야 되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개념을 정리를 하면, 그럼 아메이가 뭐 하는 건데? 다시 묻잖아요. 간단합니다. 마트 바꿔 쓰는 거고, 어차피 쓰는 생필품 아메이 마트로 바꿔 쓰고, 좋은 제품, 좋은 혜택을 내 주변 사람들한테 알려주시고, 같이 쓰고, 이게 사업이 될 수 있다고 알려가지고, 그들과 함께 성공하는 일입니다. 이게 심플한 아메이거든요. 이게 답니다. 다른 거 없어요, 솔직히. 제가 봐도 굉장히 간단하고 이 정보만 계속 반복적으로 알리면 되죠. 듣거나 말거나 관계없이 알아듣는 사람은 이제 안내해 주면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이 회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회사인지 영상으로 잠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1959년 두 청년 사업가의 꿈에서 출발한 아메이는 오늘날 세계 100여 개 국가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건강한 생활과 성공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본사가 위치한 미국 미시건주 그랜드 레피즈에서는 베넨델 컨벤션 센터와 헬렌 디보스 아동병원, 아메이 그랜드 플라자 호텔 등을 설립하고 적극적인 자선 활동으로 사람 중심의 창업 이념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800여 명의 과학자, 700개 이상의 특허, 연간 50만 건의 품질 테스트, 전 세계 11개 지역 R&D 센터, 미국, 멕시코, 브라질에 가꾼 약 750만 평의 뉴트리라이트 생태계 농장. 아메이의 끊임없는 투자와 혁신은 객관적인 숫자로 증명됩니다. 씨앗부터 완제품까지 직접 책임지는 세계 판매 1위 건강기능식품 및 비타민 브랜드 뉴트릴라이트. 뉴트릴라이트 식물 영양소의 건강함을 피부에 그대로 전하는 아티스트리. 매일 쓰는 다양한 생활용품으로 건강하고 풍요로운 일상을 약속하는 퍼스널 케어와 홈 리빙 등 400여 가지 아메이의 모든 제품은 집요하고 철저하게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1991년 설립된 한국 아메이는 한국 경제와 함께 빠르게 성장하여 ABO 100만여 명, 1조 원이 넘는 연매출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메이 글로벌 물류 허브센터를 부산에 유치하여 지역 경제를 돕고 국내 우수 중소기업의 글로벌 진출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플랫폼을 구축하여 뉴 비즈니스 기회를 제공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새로운 인센티브 프로그램도 도입했습니다. 비즈니스 그 이상의 만남인 아메이 커뮤니티를 통해 사람 중심의 인텍트 철학을 지켜가고 있습니다. 아메이. 예, 참, 볼 때마다, 들을 때마다 참 마음에 이렇게 좀 짠한 부분이 있죠. 음, 그 리치 기버스 회장님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또 다른 가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다른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하도록 도와주려고 할 때, 비로소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다. 이게 아메이의 본질인 것 같아요. 솔직히 밖에 나가면 내가 뭔가를 얻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이용하는 사람이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근데 아메이는 그 반대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얼마만큼 많이 도와주려고 애쓰다 보면은 그것이 결국엔 나의 성공과 연결이 된다는 거죠. 좀 멋진 비즈니스 아닙니까? 음. 요거는 제가 계층별로 현금 흐름 패턴을 봤는데 이것도 제가 굉장히 쇼킹을 했는데 보면은 가난한 자들의 현금 흐름과 부자들의 현금 흐름 패턴이 이런 식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거죠. 저도 몰랐었거든요. 가난한 사람들은 수입이 나오면 바로 지출로 나가죠. 중산층 같은 경우에는 수입이 들어왔다가
지출이 그냥 안 나가고 부채를 통해서 지출이 나갑니다. 빚을 내서. 그럼 부자들은 어떤가 봤더니 자산에서 수입이 들어오고 수입을 다시 또 자산에 투자하죠. 그래서 이게 계속 반복되기 때문에 부자가 계속 부자가 될 수밖에 없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 근데 이걸 제가 적용해가지고 아메이에 딱 적용을 딱 시키면 딱 떨어지더라고. 뭐냐면 우리는 직장에서 아니면 자영업을 하면서 돈을 벌죠. 그 수입을 받아서 생필품을 다 쓰잖아요. 아메이 생필품 다 쓰죠. 그래가지고 20만 포인트를 모으면 현금으로 돈이 들어오죠. 결국에 이게 자산 형태를 띈다는 거죠. 그래서 어느 일정 기간이 되면은 내가 생필품을 쓰고 알려는 부분들에 대해서 내가 30만 원을 썼는데 30만 이상의 돈이 들어올 수 있다는 거죠. 그게 어떻게 보면은 이런 부자들이 시스템과 같이 돌아가는 어떤 현금 흐름 패턴이 아닌가. 그래서 참 다양하게 생각되는데, 여기 제가 책 추천하는 게 부자 아빠의 비즈니스쿨에 보면은 네트워크 마케팅 8가지 가치라는 게 있어요. 보면은 삶을 변화시키는 교육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 직업을 바꾸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고 적은 비용으로 사업을 구축할 수 있고 부자들이 투자한 대상에 투자할 수 있다. 꿈을 현실로 만들 수 있고 네트워크의 진정한 힘을 발휘한다. 마음에 품고 있는 가치가 현실을 결정한다. 리더십의 가치를 교육한다. 리더십 교육을 할 수 있는 그게 네트워크 마케팅의 가치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분이 책 뒤에 뭐라고 했냐면 마지막으로 공부하는 말, 당신의 삶을 반드시 변화시키겠다고 마음 먹어라. 두 번째,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을 전업으로 말고 파트타임으로 시작해라. 그리고 집요하게 목표를 정해서 매달려라. 한번 내린 결정을 바꾸지 말고 후원자가 권유하는 모든 행사와 모임에 참석해보라. 그리고 목표를 설정하라. 당신이 무엇을 원하는지. 그리고 삶이 온통 사업에 달린 것처럼 파고들고 공부해라. 집중하라는 얘기죠. 우선순위에 두고, 그리고 꿈과 포부를 크게 가져라. 그리고 꿈을 절대 버리지 말라. 저는, 파운더스 크라운 멤버스까지 보고 있거든요. 다이아몬드가 목표가 아닙니다. 더 큰 목표 계속, 전 평생 할 때까지, 죽을 때까지 계속 할 거거든요. 좋은 일이잖아요. 남을 도와서 성공하고 함께하는. 이게 굉장히 가치 있는 일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저번에 놀러 갔었던 우리 팀 사진이거든요. 그때 너무 좋았어요. 더 많은 사람들과 함께 이것도 더 큰 좋은 무대에서 좋은 장소에서 여행을 함께 하고 싶은 마음이 더 간절해지는 어떤 여행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이제 그 닭처럼 모기를 쪼아먹는 그 상태가 아니라 훨훨 하늘을 나는 독수리처럼 꿈을 크게 가지시고요. 함께 멋진 여행지에서 만날 수 있는 리더들이 됐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 OM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고, 두 분 스폰서님들, 부산과 대구의 스폰서님들, 이런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